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밤에 잠깐 오토바이 타려고 나왔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네요. 이런 또 완전 배터리가 없네. 안녕하십니까. 두까지 출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거 타고 나갑니다. 동생들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타는 거 편하네요. 아따, 이건 뭐냐 얘는. 또 날씨 좋네 오늘. 시원하고. 일단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스쿠터라서 좀 조심히 타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제가 4대 가지고 있거든요. 4대. 이럴 때 또 급하게 또 탈 일 있으면 이렇게 타는 것도 괜찮네요. 어우, 좋네요. 의외로. 일단 조심히 타겠습니다. 오, 브레이크가 막 팍팍 잡히네. 오랜만에 타니까. 야후, 가자! 오늘은 잠깐 그걸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토바이 타실 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혼자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죠.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정답이고 정답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그리고 뭐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런 건 없으니까 뭐 듣고 판단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서. 이거 RPM 좀 떨어지네요. 캐브 소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면 오토바이 타시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혼자 타시는 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따 발레 가능한 오토바이 혼자 안 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 좋냐면 뭐 여러가지 그런 게 있죠. 투어 갈 때 보면 혼자 타게 되면 같이 타고 타게 되면 다 같이 써야 되고 기름도 같이 넣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가시다가 도중에 뭐 사진 찍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잠깐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 불편한 거 있습니다. 물론 투어 갔을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가능하면 이제 투어 가실 때는 혼자 타시는 것보다 2명 이상 한 3명 정도 타시는 게, 너무 많으면 또 불편하죠. 한 2-3명이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도 결국엔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로 인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결국에는 방치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 다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든 선택하는 것 중에서. 그렇지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야 되고 안전하게 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기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라서 가능하면 제가 움직이는 것들을 대해서는 꼭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잠깐 어디 나갔다 올게, 아니 이 근처에 갔다 오겠다 그러고, 근처도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한 뭐 10분 거리 20분 거리 그렇게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많이 걱정하죠. 그러면 그때서야 어떤 처리를 하겠죠. 뭐 제 친구들은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쓰겠죠. 물론 오토바이 탈 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혼자 타다시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이제 대구에서 중앙로 사거리죠.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새벽 4시대가 사고 났어요. 근데 정면은 있는 거리였어요.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좌회전 반대 차선에서 원래 중앙도 사거리가 이제 좌회전이 안 돼요. 직진밖에 안 돼요. 직진밖에. 근데 무단으로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차선이 반대죠. 한국은 일본인데 그래 가는데 그걸 박았어요. 받고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제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헬멧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참자.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제가 날아가자마자 이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숨을 못 쉬어가지고 컥컥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운전자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뭐 19, 18 고2 정도에 됐었는데 저를 갑자기 자기 차에 이제 정면 충돌했죠. 차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반대 차선인데 이렇게 틀은 거죠. 정면 충돌한 거예요. 정면 충돌했는데 이제 앞에 범퍼가 다 날라고 제 오토바이는 완전 반 쪼가리 다 돼버렸고 자기 차에 갑자기 저를 쳐넣더라고요. 이렇게 던져서. 그래서 병원에 데려갈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그래서 제가 꺽꺽거리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온몸이 다 아픈데 저를 쳐넣더길래 이 사람 진짜 병원에 데려가 급하게 데리고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를 차에서 빼는 거예요. 집어당겨서.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했는데 옆에 계시던 택시 운전사분이 저를 빼서 택시에 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근처에 각병원이 있어요. 그때 지금도 있나? 각병원인데 각병원으로 데려가서 저를 입원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저씨가 이제 택시 운전사랑 저 이제 아버지랑 그 다음에 그 운전자랑 그 젊은 친구랑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아버지 사고 났는데 병원 좀 오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다쳤냐 그랬는데 다리가 좀 많이 다쳤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택시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그 운전자도 계시고 그래서 있는데 그 운전자가 막 택시 아저씨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러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이 학생 부모님 오고는 다시 얘기하자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왔어요. 와가는데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그 젊은 친구를 깃방대기를 팍 한번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태도가 안 좋았는지 뭔가를 말했는지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좀 심했는지 몰라도 오자마자 잠깐 이야기 하시다가 깃방대를 팍 날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대 딱 맞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친구가 뭐 돈 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당시 저희 집도 뭐 그때는 저희 집도 좀 잘 살았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그런 뭐 경찰도 많이 아셨고 부동산 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젊은 마인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분이죠. 나 뭐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 30살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런 거죠.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이 일단은 이제 보험 처리하겠다 그러고 일단 이야기를 끝났는데 보니까 뭐 직업도 뭐 호스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좀 애가 정신 좀 이상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무사히 이제 해줬고 그때 이제 택시 운전사 아저씨랑 이제 이야기 해보니까 그 사람이 사고 나자마자 저를 차에 탁 집어넣고 자기가 택시 봤었는데 목격자로 있었는데 차에 실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저를.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그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같이 타고 왔었어. 제가 어디 뭐 묻힐 수도 있는 거, 버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에서 어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도. 그리고, 일단은 그때 사고가 나서 이제 다리가, 인대가 몇 개 끊기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는데, 그때 감사하게 이제 그분한테, 택시 운전분한테 사례금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요즘에 나쁜 의도가 있고 그런 분도 아니었었고 너무 이제 자기 아들뻘처럼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살아있는 거고 제 친구는 이제 혼자 같이 타고 가다가 그 친구도 상대방이랑 정면 충돌했어요. 산 쪽에서. 근데 그 상대방이 차를 타고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가만히 몇 시간 동안. 제 친구는 이제 떨어져서 이제 쓰러져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됐죠. 근데 역시 제가 이제 두 번을 그렇게 느끼고 나서 느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한 이 오토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누군가 같이 타고, 물론 같이 타도 위험하죠. 위험한데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하나가 땅 차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꼭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주시고 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고 혼자 그것들을 뭐 느끼고 즐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가능하면 조금 오토바이를 조심히 타고 싶은 분들이라 그러면 혼자 타시면 안 될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술도 그렇습니다. 술도 혼자 먹으면 진짜 이게 큰일 나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동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뭐 혼자 타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물론 제가 100%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시는 거죠. 좋죠. 요즘 뭐 GPS 달려있고 와이프가 아이폰에 다 심어놨는 그런 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뭐 제 휴대폰도 와이프가 아이들이랑 전부 다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라서 제가 어디 가냐 다 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 띵동 그러고 집 근처에 오면 띵동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고가 났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냐하면 이 오토바이라는 게 엔진이 시동이 정지될 수도 있고 트러블이 엄청 많아요. 빵꾸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신 분들을 해결하는 게 더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그럼 여기서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날씨 좋네요 진짜.